노다우, 네. 김관숙, 이주현, 네. 박미승, 네. 전채은 같이 만 임승현, 네. 임소연, 네. 원현이, 네. 이은진. 네. 전채은? 네. 강윤서, 김은지, 서예림, 네. 서예진, 박도현, 박수연, 남수빈, 박은지, 박다은, 정혜영, 김은서, 한인경. 조실수 안 불렀어. 전체. 전체는 했어요. 맞죠? 이름이 뭐였죠? 소리. 몰랐어요. 다 됐어요, 이거.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죠. 일단은 수업이랑 이게 스케줄이 한 주씩 다 미뤄져 갖고 이제 기말고사 이번 주에 봐야 되는데 다음 주를 일단은 미뤄졌고 기말고사 뭐 외과 시험범위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따로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로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 LMS 수업 있죠, 이클래스 수업 거기 이제 시험 관련된 공지 사항에 이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뭐 여태까지 뭐 문제 풀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 나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저랑 학과장님이 병원으로 직접 아마 방문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동시에 시험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보고 동시에 병원에서도 이제 시험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동물병원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병원 실무도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공부를 해드릴 거고 동물병원 실무도 여태까지 이제 뭐 풀었던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마지막 수업을 조금 다시 할 텐데 거기서 아마 몇 문제 조금 내려고 해요. O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낼 생각이고 일단은 기말고사 말고는 이게 평가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레포트 내고 하셨지만 레포트로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레포트를 뭐 무슨 졸업작품전 수준으로 쓰면은 평가가 쉽겠는데 어쨌든 이제 A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이제 60%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학교 규정이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시험 성적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40, 40, 20으로 들어가는 건 아시죠?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내년에 있는 공중보건사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문제은행식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약간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문제 같은 거 모아가지고 내는 게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문제은행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어떤 요약집 같은 걸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동물보건사 관련된 교수님들이 지금 인증받은 학교, 우리 학교도 뭐 인증 절차가 다 끝난 건 아니고 심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인증을 이제 받았다고 만약에 치면은 우리 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지금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문제가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제 문제 은행으로 나와서 사실 문제 은행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동물병원 실무 문제 막 풀어줬잖아요. 그거를 제가 낸 문제예요. 그게 낸 문제고 사실은 이렇게 사전에 유출하면 안 되는데 문제를 그렇게 내 가지고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봤던 부분인데 지금 또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그렇게는 또 못하겠다. 뭐 이게 무슨 약간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약집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 요약집에서 내는 걸로 하자. 이제 분위기 일단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요약집에서 얼마나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내는 분위기가 지금은 되고 있고 아직은 100% 확정된 건 아니고 뭐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에듀 코칭 이제 수업 있잖아요. 그 기말고사 끝나고 한 10시간 정도 제가 에듀 코칭을 담당하긴 했는데 뭐 그 학기 끝나고 나서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뭐라 그러지? 계절학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약집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사전에 좀 입수를 해서 거기 있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2월 시험은 이제 2월 말이니까 그 사이죠. 12월 한 중순 정도부터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약집을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합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계획은 그렇게 돼요. 계획은 그렇게 되고 근데 지금 이 시험 관련해서도 지금 농림부 그 다음에 수의학 쪽 그러니까 수의학회가 아니고 저기 수의사회죠. 그 다음에 동물보건사학회 세 개가 지금 어쨌든 의견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단계에서 뭘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약집 위주로 나가게 될 확률이 지금으로서 높고 혹시라도 이제 변경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 실무가 그 원래는 이제 다 뭐라 그러죠? 비대면으로 이번 학기 동물병원 실무랑 그 다음에 그 지금 학과장님께서 하시는 그 동물 보건학 그 두 개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동물병원 실무는 실습이 있어요. 실습 1시간 정도 실습이 있는데 지금 그냥 실습도 비대면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습은 제가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은 그 차트 하는 걸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트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그냥 날을 잡아갖고 따로 나오면 좋은데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아예 그 여기서 이제 차트 쓰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실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차트는 지금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여기 컴퓨터에만 깔아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보여주면 실무 시간에 이제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괜찮다 싶으면은 목요일날 나오면 사실 더 좋아요. 목요일날 나와서 하면 좋은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서 저는 목요일날 그렇게 하면 더 편하긴 한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차트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 이제 오픈 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든지 오셔서 차트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사용해 보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일단은 그 목요일날 한번 오는 쪽으로 한번 시간 한번 잡아보시고 일단은 그 차트가 뭐 동물병원 실무 과목에 대한 얘기지만 차트는 이제 수의사가 쓰는 거랑 테크니션이 쓰는 거랑 동물보건사가 쓰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의사는 주로 이제 진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뭐 진료, 처방, 그 다음에 뭐 약 뭐 먹나 이런 거 이제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납이라든지 접수라든지 아니면 스케줄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사실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차트는 보통
두 개를 제일 많이 써요. 인투벳이라는 게 있고 우리엔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엔은 사실 잘 안 쓰고 대부분은 이제 인투벳을 써요. 여러분들 시스템 나가셨을 때 현장 시스템 나가셨을 때 혹시 차트 쓰는 거 보셨어요? 차트? 스타일은 뭐 써요? 못 보셨어요? 스카이도 제 생각에는 인투벳을 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투벳이 이제 병원들 사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척도고 저희도 인투벳을 깔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깔은 상태인데 어쨌든 괜찮은 시간 목요일날 나와서 실습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다 해보고 그런 실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제 직접 보여주려고 해요. 직접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려고 하니까 한번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만약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걸 자꾸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찍어서 올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컴퓨터가 공용 컴퓨터라서 이 촬영하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지금 이게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업 진행할 때 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차트는 지금 딱 여기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거는 제가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일단은 다음 학기부터는 일단은 외과, 그 다음에 영상 진단, 그 다음에 응급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게 좀 맞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인증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동물 외과랑 지금 영상 진단이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상 진단만 해도 양이 되게 방대해요. 양이 되게 방대하고 배울 것도 많고 이제 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좀 합쳐지면서 약간 조금 원활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이게 좀 갈라질 텐데 그래서 응급도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 많이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단은 응급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CPR 하는 것도 있고 뭐 수혈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취하는 것도 이제 응급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다음 학기부터는 좀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니까 되게 안 배울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붕대, 배, 그 다음에 기혈 이런 거 배웠잖아요. 붕대를 그래서 이제 서로 감아보려는 찰나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일단은 조금 중지를 했었는데 그 실습을 제가 이따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엑스레이 찍고 이 부분이 사실은 그때 이제 비대면을 하게 되면서 조금 약간 만족할 만하지 못하게 약간 조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찍는지 자세를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엑스레이 기계를 통해서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되지 않아서 이번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충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엑스레이 찍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실제 이제 엑스레이 기계에서 어떤 식으로 찍고 또 엑스레이 기계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레이는 방사선이 나오는 기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벽 같은 데는 바로 투과를 합니다. 그러면 뭘로 막을 수 있냐면은 보통 이제 콘크리트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반드시 이제 밀폐되거나 착폐된 구조에서 찍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는 뭐 방사선사를 뭐 이렇게 육성하거나 그런 학교가 아닌 이상은 아니면 이제 동물병원이 딸려 있는 수의과 대학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설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동물보건사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들이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 머신은 저기 이제 엑스레이 머신인데 저거는 다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형이고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할 때 실제로 엑스레이 찍는 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조금 떠올리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자세를 잡거나 아니면 찍는 범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걸 한번 쭉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그래서
영상 진단하고 엑스레이를 빨리 넘어갑시다. 자, 엑스레이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엑스레이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쪽에 보시면은 다이얼이 양쪽에 있고 큰 박스가 보이죠. 그렇죠? 저 박스가 보통은 저 박스 위에 있는데 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튜브가 그럼 있는 것 같은데 튜브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튜브가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서 빛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강하게 빵 때리면서 아래쪽으로 엑스레이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빛이 이런 식으로 산란이 돼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산란이 돼서 나오고 그래서 이 빛을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엑스레이 촬영의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출 조건에서 중요한 게 이제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콜리메이터의 크기, 콜리메이터라는 거는 엑스레이를 찍는 범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콜리메이터라고 그랬어요. 뭐 시중기라고도 부르고 이게 콜리메이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갖다 돌리면은 얘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부위를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흉부 방사선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흉부만 딱 찍어야지 뭐 전신이 나오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엑스레이에 있어서 이 범위를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두 파트인데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범위를 지금 손바닥이면은 딱 그냥 손바닥만큼만 만들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되게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살도 좀 보이죠? 근데 지금 범위를 너무 크게 설정을 해버리니까 어때요? 이 사이에 우리가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살도 잘 보이지 않고 뼈도 얘가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촬영이 깨끗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만약에 요만하게 만들면은 요 부분만 방사선에 노출이 되지만 이렇게 크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 말고도 팔까지 방사선에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전상 좋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동물을 할 때는 사람에 비해서 물론 동물도 안전하게 하지만 사람에 비해서 사실 안전에 이렇게 좀 덜 신경 쓰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노출은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당한 범위에서 하게 되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양쪽에 이렇게 다이얼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따 한번 이 다이얼을 조정을 해보세요. 다이얼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좌우로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 얘가 뭐라 그랬죠? 센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센터가 이제 어디 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이즈를 맞춘다고 말씀을 드리고 찍으려는 부위에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좋고 자 그래서 이제 KVP랑 마스랑 이거에 대해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아마 요약집 제가 방사선 쪽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는 이 마스라든지 KVP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5에서 10kg 정도 되는 강아지다. 흉부를 찍는다. 그러면은 이게 다 범위가 보통 정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서 나와 있는 이 붙어 있어요. 그 방에 붙어 있는 종이를 제가 찍은 건데 토락스가 이제 흉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부에서 막 0에서 5kg 사이면은 KVP는 85로 맞추고 마스는 3.5로 맞추라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이 돼 있고 요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고 일반적인 엑스레이는 조그만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듯이 여기 이제 시준기라고 하는 그 콜리메이터라고 하는 그 불 조절하는 기계가 있고 보통은 위에 튜브가 있어요. 튜브가 있어서 여기서 빵 하고 때리면은 빛이 내려오는데 얘를 통해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 크기가 달라진다. 이 크기가 작으면은 딱 요만큼에만 엑스레이가 오는 거고 크기가 넓으면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엑스레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마스 뭐 KVP 얘가 KVP인가? 그래서 그냥 손으로 그냥 눌러 조절을 합니다. 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 KVP라고 써 있고 뭐 마스라고 써 있으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병원에 보통 붙어 있는데 뭐 가령 5kg 강아지에서 흉부를 찍는다. 그럼 뭐 KVP는 85, 마스는 3.5. 그러면 여기 그냥 85로 맞추고 마스 3.5로 맞춰서 그냥 찍어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은 되게 중요한데 마스가 뭔지 KVP가 뭔지 마스를 올리면 어떻게 되고 KVP가 올리면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일단은
대부분 요새는 이걸 병원에서 정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뭐 잘 찍는 사람들은 딱 찍고 나서 이거 좀 KVP를 올려야겠는데 낮춰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새 이제 종이로 붙여놔갖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엑스레이 찍는 방 가면은 덕지덕지 막 종이가 붙어 있어요. 뭐 찍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찍을 때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잘 참조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콜리메이터를 갖다가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자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요 5가지 이제 외워놓으라 그랬죠. 제일 까만 거부터 제일 하얀 것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까만 게 이제 공기가 제일 까맣고 지방 여기가 이제 지방이거든요. 지방이 조금 덜 까맣고 그 다음에 연부조직 우리가 보통 그냥 장기라고 부르는 뭐 위, 장 이런 애들이 그냥 다 연부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물도 포함이 돼요. 이거는 물이랑 연부조직이랑 아예 엑스레이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밝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소변이 있다든지 아니면 배에 물이 찼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조직이랑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뼈, 소위 이제 미네랄 부르는 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쇠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영제 같은 것들이 가장 하얗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의 원칙이 이제 몇 가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엑스레이는 반드시 그 2장을 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물보건사를 일을 하게 되면은 오더가 와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여러분이 그냥 출력을 해서 동물이 오면 찍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작은 병원은 그냥 수의사가 보통 들고 와요. 수의사가 들고 와서 얘 좀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찍냐 하면은 말을 안 해도 무조건 2장을 찍는 겁니다. 엑스레이는 항상 2장을 찍어요. 최소 2장을 찍는 거예요. 일단은 2장을 찍고 자 그 다음에 자세는 요 2개라 그랬죠. VD랑 레터럴 그쵸? 그래서 VD랑 레터럴 자세가 있는데 VD는 뭐라 그랬죠? VD는 이렇게 들어 누운 거 그죠? 배를 까지직도 누운 거 V가 배라는 뜻이고 D가 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까지직도 누우면은 빛이 배 쪽에서 들어와서 등 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그거를 VD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빛이 등 쪽으로 먼저 와서 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거는 DV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복배 상인이 배복 상인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VD를 찍어주세요, DV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알아듣고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놓은 게 레터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횡화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레터럴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레터럴이라 그러면은 이제 옆으로 누운 건데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누울 수도 있고 왼쪽으로 누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른쪽 레터럴, 그러니까 라이트 레터럴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오른쪽이 이 뭐죠? 오른쪽이 이 바닥을 딱 닿게 되면 이게 라이트 레터럴이고 반대로 왼쪽이 바닥에 닿게 되면 레프트 레터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2개인데 뭐냐면은 라이트 레터럴이랑 VD를 찍는다고 하면 돼요. 특별한 주문이 없으면 딱 이 2개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냥 찍어달라고 하면 뭘 찍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라이트 레터럴 하나 찍고 VD 하나 찍으면 돼요. 이렇게 2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거 알아두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VD가 있고 DV가 있다 그랬죠. VD는 까디 집은 거고 DV는 뭐라 그랬죠? DV는 엎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호흡에 문제가 있든지 임신을 했든지 아니면 복수가 막 찼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좀 상태가 안 좋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DV로 찍습니다. 그래서 VD냐 DV냐 이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뭐 수의사나 다른 테크니션이 와갖고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VD랑 라이트 레터럴 찍으면 되고 특별히 DV로 찍어달라고 하면 DV로 찍으면 돼요. 그래서 꼭 DV로 찍으려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VD로 찍었다. 이렇게 갖고 그러면은 강아지가 DV로 이렇게 엎드려서 찍는 이유는 막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찍는 건데 이런 애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숨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잘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수로 이제 강아지가 죽으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자세로 촬영해야 되고 몸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뭐 마스라든지 KVP라든지 콜리메이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찍기 전에 다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찍는 범위 콜리메이터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스나 KVP는 체중에 따라서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미리미리 다 조정을 하게 되고, 그 찍은 걸 딱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더 어떻게 찍을지, 한 장 더 찍을지, 뭐를 올려서 찍을지 낮춰서 찍을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옛날에는 사진 한 장 딱 찍으면은 이걸 갖다가 암실에 들어가서 막 필름을 갖다가 막 여기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현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다 디지털 엑스레이기 때문에 찍자마자 사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뭐 찍어야 될지 말지 다 나온다 그랬고, 자, 일단 방사선은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안전이에요, 안전. 그래서 일단은 뭐 일본에서 그 방사선 유출됐을 때도 이게 뭐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암이라든지 백혈병 같은 거를 이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때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강조를 하긴 했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찍으면서 제가 이제 사실 유자동 병원에서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2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대인데 이 보호구를 안 해. 나 혼자 맨날 보호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도 잘 안 해요. 보니까 그냥 다른 수의사들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위험한 이유가, 여자분들은 나중에 이제 출산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시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엑스레이 노출량이 그냥 비행기 한 번 탄 거밖에 안 되는 애들아,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의 노출량이 어느 정도가 위험한지 이제 과학적으로 나온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노출되면 위험한 건 확실한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범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비행기를 타면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돼서 엑스레이 찍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루에 엑스레이를 10장, 20장씩 막 찍는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1년이면은 몇천 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뭐 5년만 일해도 만 장이 넘어가죠. 몇만 장이 넘어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몇만 번의 엑스레이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간 적은 선량이지만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암이 발생되든지 돌연변이 발생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불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솔직히 병원에서 잘 신경을 안 써요. 이거를 병원에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 뭐 미국 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게 되게 엄격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스스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있어서 완전히 안전한 농도라는 게 없고, 그래서 알랄라라고 해갖고 완전히 안전한 농도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노출을 피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비행기 한 번 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뭐 만약에 3천까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적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번 노출되고 10,000번 노출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 옆에서 잡아서 엑스레이를 찍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광선이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2차 노출이라 그래서 이 광선이 맞고 여러분한테 딱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설명했고, 시간도 줄이고 멀리서 하고 시간을 줄이거나 멀리서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특히 멀리서 하는 거는 동물을 그럼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동물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호구를 이제 착용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보호구는 이제 저희 여기 이제 실습실에 구비된 보호구가 한 번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돌아가면서 입어보시고. 보호구가 되게 무거워요. 이 보호구를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착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착용해 보셨죠? 근데 병원에서 해보셨어요? 네, 되게 무겁죠. 그리고 이것까진 괜찮은데 장갑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안 하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도시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미터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 선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기계가 측정을 해요. 조그만 기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시미터를 원래는 사실은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신나게 이제 방사선 쬐고 그러면 노출량이 어느 정도 되겠죠.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이 도시미터를 갖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이어서 뭐 가령 뭐 30까지 쬐다. 지금 수치가 여태까지 쬐 수치가 31이다. 그러면 다음 병원에 이어서 도시미터에서 얼마 정도 노출이 되는지 나오게 되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이제 뭐 임신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 엑스레이 찍는 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원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사정을 잘 얘기를 하고 엑스레이 이제 찍지 않는 방향으로 차폐라 그런댔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붙어 있고 엑스레이가 이제 광선이 나온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실습실에 있는 것도 모형이 아니고 진짜 엑스레이가 나온다면은 사방에 이런 걸로 붙여놓고 콘크리트라든지 납 같은 걸로 차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동물병원 가서 근데 일을 해보시면은 그냥 방에다가 엑스레이 기계 설치해두고 하는데 이런 것들만 붙여둔 경우도 있어요. 차폐는 한 개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이제 찍게 되면은 대충 노출 구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부 찍고 흉부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고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찍는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쭉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이 작으면은 그냥 뭐 수의사나 동물보건사가 들고 와가지고 흉부 2장 찍어주세요, 복부 2장 찍어주세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만약에 큰 병원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종이가 넘어와요. 그래서 방사선 찍는 부서, 그 다음에 뭐 외과, 내과 이런 데가 조금 시스템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갖고